네, 반갑습니다. 10월 13일 장중시황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 초반에 강하게 상승했었던 시장이 음봉으로 바뀌었죠. 마이너스 전환이 되면서 약간의 부담감을 좀 주고 있습니다. 조정이 다시 나오는 것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자, 이 부분은 어제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지지선을 테스트해야 되는 과정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상승이 계속 이어진다기보다는 옆으로 좀 횡보하면서 또는 살짝 내려오게 되면서 내가 가지고 가야 될 지지선, 즉 이 시장을 현재 지지하고 있는 지지라인대가 어디인가, 거기에 대한 테스트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수급입니다. 외국인들 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느냐 안 들어오고 있느냐, 그 부분이 중요한데, 지금 외국인 매수는 아침부터 쭉 들어와 가지고요, 1000억원대 이상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뭐 줄어들거나 하는 모습들 없고요, 유지가 계속 되고 있는 모습이라서 수급적인 상황만 본다라면 예상했던 대로 움직이고 있다, 뭐 잘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또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종목군들 위주의 움직임들이 계속 좋게 나오는 것은 뭐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코스닥 쪽에서는 매도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좀 부담감을 느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 내용들도 아직까지는 개인들이 또 받아주는 형태의 모습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 상황에서는 주가가 단기간에 크게 하락한다거나 그런 형태의 모습보다는 유지를 좀 시켜주는 그런 모습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동성을 이용한 저점 매수, 즉 주가가 단기적 변동성에 통해 가지고 한번 훅 내려가게 된다면 가격이 일시적으로 싸게 형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자리를 공략하는 전략이 굉장히 좋겠고요. 내가 지금 사고자 하는 종목이 있다, 그렇다면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아래쪽에 가격을 걸어 놓으세요. 그러면 장중의 변동성을 이용해서 그 가격에 왔다 갈 수가 있겠죠. 그럼 내 물량이 체결이 되고 그 다음에 바로 또 좋은 결과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변동성이 나올 때는 조금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가격대를 아래쪽에 놓고 매수를 걸어 놓으시면 좋은 결과가 따라온다라는 것만 알고 가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종목들 변화가 좀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네, 지금 추세가 일단 상승세로 진행 중에 있다라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냥 홀딩하시면 됩니다. 뭐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부분이겠죠. 상승 추세 속에서 조정이 나오는 것은 뭐 일반적인 부분들이고요. 살짝씩 조정 들어간 이후에 다시 올라가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걱정하실 이유가 전혀 없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주가지수 상황을 좀 보면은요, 아침에 상승 출발, 뭐 상큼하게 했어요. 0.5% 정도, 뭐 삼성전자 막 1%대 막 상승하고 막 그랬었죠. 그래서 주가가 이제 쭉 밀리는 모습, 그리고 5일선 근처까지 딱 들어오는 모습이죠. 제가 말씀드렸던 그 포인트 때는 조금 더 아래쪽이었을 것 같아요. 2370, 뭐 그 정도, 75, 요 정도였을 것 같은데 아마 그 정도 라인에서 지지가 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380, 요 정도 시점에서 지지를 좀 만들어내는 것 같고요. 일단은 이 꼬리가 어느 정도까지 강력한 파워를 보일 것인가, 이 부분 보셔야 될 것 같죠. 지금은 일단 하락이 아침에 진행이 좀 되긴 됐는데 그 하락에 대한 패턴을 어느 정도 막아주고 있는 모습이겠죠. 그러니까 이 라인이 추가적으로 무너지지만 않으면 돼요. 무너지는 포인트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일단 수급이 나빠진다거나, 그죠? 지금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오고 있지만 다시 매도로 전환된다거나, 아니면은 생각지 못했었던 어떤 매도가 많이 확장된다거나, 그렇게 나오게 된다면 아마도 이제 지수가 조금 변동을 보일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지만 외국인들이 일단 버티고 있다라면 지수는 크게 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침의 시점이 저점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현재 시점에서 저점을 잡고 주가가 조금 반등을 해준다라면 꼬리가 길어지겠죠. 뭐 일단 양봉이 나온다든지 이런 쪽으로는 생각하기 좀 어렵다고 하더라도요, 2400포인트 정도를 다시 회복해 준다라면, 그만큼 꼬리를 달아준다라면 시장에 대한 어떤 그 투자 심리가 또 같이 개선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겠습니다. 아, 시장이 여기서 지지를 하고 있어, 시장은 괜찮아, 이런 인식들을 계속 줄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뭐 그 정도까지 올라가면 좋겠고요. 뭐 올라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요 정도 지지 라인 때 뭐 2388, 뭐 2380포인트까지도 나쁘지 않으니까요. 그 정도 범위 때까지는 그냥 여유있게 느긋하게 지켜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제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약간씩 반납하는 부분들 좀 있는데, 어제 5% 올라오고 오늘 1% 내려간다, 그게 문제될 거 아니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시장을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상승 출발 이후에 쭉 내려와서요, 이건 21선 근처까지 갔었죠. 860포인트, 870포인트, 요 정도 라인대가 이제 지지선 라인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은
뭐 868포인트 뭐 나쁘지 않죠. 그래서 유지는 일단 되고 있는 상태고 지지선에 대한 테스트가 일단 진행 중에 있다. 이 정도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분봉상에서 보시면은 저점을 좀 통과하는 형태의 모습이죠. 다만 개별주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좀 큰 상황이고요. 이따가 수급동향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국인이라든지 기관 쪽 매도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한 번에 퉁퉁 떨어지는 그런 그 대량 물량들이 팍팍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충격을 좀 받는 형태가 나올 수 있겠는데요. 뭐 지금으로서는 네, 일단 저점을 좀 잡아만 준다라면, 투자 심리가 개선만 된다라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일단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둘 다 지지선대의 테스트가 진행 중에 있는 모습이라서 뭐 이것을 가지고서 뭐 조정이다, 상승이다, 뭐 이제부터 더 좋다 이렇게 보시기는 어렵겠습니다만, 확실한 것은 이런 장에서는 변동성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 변동성을 이용해서 저가 매수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열린다라는 거, 그것만 여러분들이 좀 주목하고 계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포인트를 볼게요. 자, 수급적인 동향 보시면은요, 외국인 매수가 지금 1000억원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침부터 쭉 올라와가지고요, 더 이상 뭐 매도가 확장된다거나 매수가 준다거나 그런 형태의 모습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유지가 어느 정도까지 될지는 좀 더 봐야 되겠죠. 아직은 11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동향들은 더 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글쎄요,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일단 밀리지만 않으면 시장은 우호적인 상황이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시장의 변동성 주역은 연기금입니다. 연기금 매도가 무지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태이긴 한데, 이 연기금 매도가 어느 정도 줄어드느냐에 따라서 또 시장의 방향이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 연기금이 매도하는 이유들은 간단합니다. 일단은 밑에서부터 일단 매수를 해놓은 상태일 수도 있겠고요.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이 나오면 외국인들보다도 더 빠르게 매도하는 것이 이 기관 쪽이거든요. 특히 연기금 같은 경우는 주식 같은 경우가 이제 비중을 어느 정도 지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수 비중이 만약에 전체 투자금의 40%다. 그러면 이 주가가 어느 정도 상승하게 돼서 수익이 발생하게 되면 주식 비중이 40%를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매도가 좀 진행이 돼야 됩니다. 또 밑에 떨어지게 되면 다시 사들여야 되는 것도 있겠지만, 최근처럼 주가가 올라온 상태라면 매도를 하는 그런 전략들을 세우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마 연기금 쪽에서 매도가 나는 부분들은 아마도 그러한 비중 조절을 위한 그런 차익 매도 정도가 아닐까라고 생각되는데, 만약에 그런 거라면 오래 가지는 않겠죠. 어느 정도 시점에서 이제 멈출 수 있는 상황이고요. 보통 그러한 패턴에서의 매도라면은 그런 물량들 을 거의 대부분 외국인들이 받아가거든요. 그래서 이 외국인들의 수급 동향과 그 다음에 연기금의 동향들 잘 살펴보면서 서로 간의 어떤 연관 관계를 좀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수급은 양호한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관점은 조금 더 지켜보자, 이런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뭐 오후에 훅 들어가지 않는다라면, 또는 좀 더 확장돼서 한 2000억대 이상 순매수가 들어와 줄 수만 있다라면 좋은 일이 또 벌어질 수 있을 것이다. 즉 낙폭에 대한 부분들을 꾸준히 어느 정도 다 회복해주는 그런 형태로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수급 동향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들 매매 어떤 거 했는지 이제 살펴보도록 하죠. 자, 기관 같은 경우를 한번 먼저 볼게요. 현대제철 순매수. 네, 철강주에 대한 관심도 꾸준하게 높아져가는 모습인 것 같아요. 뭐 포스코 같은 경우도 계속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런 정도의 모습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하이닉스, 네, 순매수 들어가고 있는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어제 85,000원대 넘어섰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84,300원대, 500원대 그 정도 수준만 유지해도 나쁘지 않다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 참고하시고, 카카오가 어제부터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요. 분위기는 좋지 않습니다. 근데 아직은 매도해야 될 위치는 아닌 것 같고요. 추세가 완벽하게 이탈하기 전까지는 그래도 조금 더 지켜보는 전략이 필요하겠죠. 네, GS 리테일 오늘 약간 변동성이 좀 있는데요. 어제 많이 올라온 곳에 비해서는 변동성이 작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일단은 긍정적으로 보셔도 괜찮다, 이 말씀 드리고요. 현대차에 대한 매도가 나타나고 있어요. 현대차가 다시 수준이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또 어느 정도까지 들어오다가 다시 올라갈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미지수가 되겠습니다만, 일단은 매도가 나오고 있다는 거 약간 특징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완성차 쪽은 조금 약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겠죠? 네. 오늘 모비스 쪽도 매도가 좀 나오고 있는데, 뭐 특별히 이거는 저점권이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밀린다거나 그런 형태로는 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이버가 어제부터 또 걱정스러운 모습이죠. 근데 오늘은 반등 살짝
살짝 나타나서 괜찮긴 한데 요것도 만약에 28만원대 아래로 떨어지게 된다면 추세가 좀 꺾이는, 추세가 바뀌는 그런 형태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네, 분위기가 그렇게 썩 좋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기관 쪽은 LG화학 또 순매도 진행되고 있고요. 삼성 SDI도 오늘은 매도가 진행되고 있는데, LG화학은 떨어지더라도 SDI는 버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 말씀 계속 드리고 있죠. 이런 부분들 같이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외국인들 거 볼게요. 외국인들은 삼성전자 우선주 막 사들이고 있습니다. 뭐 좋아요. 특히 우선주 쪽은 신고가 발생하면서 아주 좋은 모습 발생하고 있죠. 그래서 삼성전자 우선주는 계속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보유하시되, 또 매수에 대한 관점은 삼성전자 우선주 공략하시는 것도 괜찮다, 이 말씀 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LG전자 쪽 뭐 실적 좋다는 얘기 나오면서 조금 주가가 변동성 보였지만 그래도 여전히 상승세 타고 있는 모습이다. 삼성 SDI 쪽에 지금 외국인 순매수 들어가고 있군요. 그래서 뭐 물량이 많지는 않지만 그런 움직임들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특이사항은 없는 것 같아요. 일단은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어제까지 올라오다가 오늘 아침까지 올라가다 좀 내려왔는데, 제가 지금 중국 쪽에서 방금 전에 들은 소식인데 칭다오, 네, 청도 부근하고 연태, 옌타이 그쪽 부근하고의 그 뭐 산동성이죠. 이쪽 부분에서 그 코로나 환자가 조금 발생이 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상황들이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것 같은데, 어떻게 되는지 일단 상황 알아보고 다시 연락을 준다고 했으니까 조금 기다려 보고요. 제가 연락을 받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만약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또 뭐 여행에 대한 어떤 부분들 수요가 또 줄어들거나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좀 드는데, 일단은 중국은 더 이상 신규 발생 그 감염자가 나타나지 않는다, 뭐 이런 딱 그 바리케이트 치는 그런 상황이 있었고, 완전히 코로나 종식이다 이런 얘기 있었는데,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다시 불거져 나오게 된다면 약간의 불안감은 조성할 수가 있을 것이다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행주, 항공주들은 일단 백신이 나오는 시점에서는 긍정적으로 네, 확 풀리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시장 일단은 저점 잡는지 잘 여부 지켜보시는 거 오늘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서두른 매매는 하실 필요가 없겠고요. 종목들 매매하고자 하시는 것들은 밑에다 걸어놓고 매수하시는 거, 그것만 지켜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다른 거 보실 거 없이 외국인들의 수급이 잘 유지가 되고 있는지 혹은 더 많이 들어가는지 그런 부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국인 수급이 크게 변화가 없고 유지가 잘 되고 또 오히려 매수가 더 확장이 됐다라면 그냥 여러분들 쭉 고 하시면 되는 거죠. 고, 네, 투고, 쓰리고, 네. 쓰리고에 흔들고 막 이렇게 네, 흔드는 건 좀 너무했나요? 어쨌든 그렇게 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한 관점은 이 외국인 수급이 지금 받아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움직임이기 때문에 나빠 보이지만 들여다보면 좋은 분위기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겁니다. 네, 자 여기까지 이야기 드리고요. 저는 마감 시황 때 시장 정리하고 전달을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